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섹션 8-3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이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은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는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고요. 노이즈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 것이 어떻게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시작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에 대한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이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노이즈가 있잖아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이 화이트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어떻게 보면 음향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노이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이즈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많은 노이즈가 있는데 크게 양분을 해보면,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노이즈가 있는 반면에 환경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게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노이즈는 왜 만들었냐면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노이즈라는 거죠. 그 노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어떤 리스폰스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노이즈가 가장 대표적인 게 화이트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노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게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험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예요. 험 노이즈는 대부분 어떤 정기적인 정기적인 요소로 인해서, 정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이즈죠. 보통 우리가 정기적인 주파수는 60Hz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Hz를 가지고 있는 이 주파수가 음향 장비를 통해서 신호가 노이즈가 유입이 돼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되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험 노이즈, 우, 이런 소리, 떨리는 소리 같은 우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노이즈를 거의 대부분 험 노이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즈 노이즈가 있겠죠. 버즈 노이즈. 이름을 명기할 때는 그 노이즈의 소리를 많이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버즈 노이즈, 즈 하는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노이즈를 버즈 노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히스 노이즈, 그러니까 히스,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히스 노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스태틱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혼신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노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뭐 칙칙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 그러니까 험 노이즈라든지 뭐 히스 노이즈라든지 뭐 이런 벌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잡음이 깔려 있는 노이즈잖아요. 근데 스태틱 노이즈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를 의미하는 거예요. 칙, 좀 이따가 또 칙 소리 나고 뭐 이런 식의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스태틱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팝콘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팝콘 노이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팝콘을 튀길 때 보면은 이렇게 냄비 안에서 팝콘이 펑펑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퍽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스피커라든지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 고장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노이즈죠. 근데 이것들이 물리적인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예요. 진폭 소자가 뭐가 문제가 있다던가 회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팝콘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장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노이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음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위적으로 만든 노이즈,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백색 잡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색 잡음. 자연 환경 가운데 되어 있는 노이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경우에 어떤 입력 소스가 없는 상황에서 볼륨만 올려가지고 스피커나 헤드폰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게인을 끌어올려서 그 끌어올린 소리가 증폭이 된 다음에 그 증폭된 소리가 스피커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이 가운데서 노이즈가 얼마큼 깔려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입력이 없는 노이즈, 이것을 백색 잡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조사, 그러니까 음향 장비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해로적인 측면을 많이 볼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멀 노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열이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 노이즈를 얼만큼 경감시키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화이트 노이즈의 성분을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마이크가 있고 프리앰프가 있고요. 프리앰프에 게인이 있고요. 앰프 볼륨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폭 소재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화이트 노이즈 사용하는 영역은 앰프단에 아니면 프리앰프라든지 메인 앰프 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게 밑에 있는 것은 주파수 영역이고요. 세로축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볼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화이트 노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퀄 에너지예요. 퍼 헤르츠. 그러니까 주파수당 같은 에너지를 갖는 것을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범위마다의 그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Hz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역의 에너지 총합과 1kHz, 그러니까 1000kHz에서 1100Hz 표시하는 부분은 이런 파란색 부분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좁아지는 영역만큼의 에너지 합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kHz, 그러니까 뭐 10,000Hz 같은 경우에는 더 그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폭에 따라서의 에너지 합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을 표시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옥타브 단계, 지난번에 강의에서 옥타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옥타브의 관계식으로 플로팅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도표를 그리는데 우리는 보는 것처럼 주파수마다 에너지의 합이 같게끔 만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의 모양이 옥타브당 3dB씩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뭐 100Hz에서 200Hz 사이는 좁지가 않아요. 영역으로 봤을 때는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주파수 영역으로 바라보면은 되게 좁은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10kHz에서 20kHz 사이에는 100Hz 단위로 이렇게 잘라다 보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합산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옥타브당, 그러니까 100Hz에서 200Hz, 200Hz에서 400Hz, 400에서 800. 이 옥타브당 그 에너지의 dB 값이 3dB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만든 노이즈를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잠깐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보면 맨 위에 부분이 20kHz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13dB로 표시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준이 되는 건 1kHz의 0dB를 기준을 잡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자, 보시면 옥타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kHz가 0dB라고 하면은 2kHz, 4kHz
8kg, 16kg. 이게 이제 옥타브당 증가가 된 거겠죠. 그렇다면 한 옥타브당 3dB씩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dB씩 올리다 보면은 3dB를 4번을 더하게 되면은 12d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6kg, 1kg에서 16kg 사이에 dB 값으로 올린 것을 따져보니까는 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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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B를 더하니까 12d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kg 그보다 좀 더 올라간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dB로 표시된다는 거죠. 제일 높은, dB 값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핑크 노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노이즈는, 우리가 음향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노이즈예요. 어떻게 보면 스피커라든지 헤드폰을 평가를 내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핑크 노이즈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로팅된 그래프의 모양은 핑크 노이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전 주파수 영역에서 0으로 제로 dB로 다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노이즈를 이제 핑크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써 있는 글처럼 equal energy per octave예요. 자, 이거 아까 전엔 equal energy per hertz, 그러니까 주파수를 얘기했다고 하면 핑크 노이즈는 equal energy per octave라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옥타브당 에너지의 합이 같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음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는 이제 옥타브 단계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 노이즈는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동일하게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노이즈를 핑크 노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더 설명해 볼까요? 자, 100Hz에서 200Hz 사이의 에너지의 합산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1kg에서 2kg, 그러니까 1kg에서의 옥타브는 2kg잖아요. 2kg까지 영역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과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의 합산이 같아. 에너지의 양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10k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도 마찬가지죠. 10kg의 옥타브는 20kg거든요. 그러면 10kg에서 20kg 사이의 에너지 합은 지금 보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모두의 에너지 합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맨 낮은 주파수부터 맨 높은 주파수까지 영역이 일정하게 0으로 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회로를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표시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3dB 필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폭을 시켜서 3dB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필터를 사용해서 반대로 만들어 주면은 일정하게 이제 모든 주파수에 골고루 되어 있는 옥타브당 표시를 했을 때 골고루 되어 있는 핑크 노이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노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고요. 나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많은 노이즈, 히스 노이즈, 벌스 노이즈, 험 노이즈,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섹션에서 아마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